알찬 정보로 생활의 보탬을, 생생한 이야기로 생활의 즐거움을, 즐거운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조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승민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지난 7일 폐막했지만 영화제 열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화제 대표 프로그램인 전주 시내투어 산책이 전주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8시에 전주 야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야외 상영이 계속되는데요. 네. 23일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 24일에는 이민자 가족의 여정을 담은 영화 미나리가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상영됩니다. 네, 정말 낭만적인 봄밤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월까지 또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꽃도 사람도 참 화사하게 피어나는 5월이지만 이맘때만 되면 또 마음이 아파오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내려진 뒤 국가 폭력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상처가 너무 크고 깊으면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네, 오늘은 45년 전 신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다 5.18 민주화 운동의 최초 희생자가 된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80년 5월 민주화를 향한 외침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곳, 바로 광주였습니다. 국가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공식적으로 160여 명. 그 가운데 1980년 5월 18일 새벽 전북대학교에서 계엄군에 의해 생을 마감한 이세종이 있습니다. 전북대생 이세종, 그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 5.18 최초의 희생자. 최초 희생자가 광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주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그 이세종 열사로 인해서 사실은 이것이 5.18이 광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밝혀진 것이죠.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이세종. 그가 마지막까지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 얼마 전까지도 차디찬 기운이 몰아쳤던 곳. 푸른 잔디가 세상의 이치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곳에서 5.18 최초의 희생자로 기록된 전북대생 이세종 열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22의 죽음과 마주한 그는 어떤 청년이었을까요? 그를 기억하는 친구는 어느덧 백발의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세종 열사와 나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밤에 잠만 자려고 하면 세종이가 떠올라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세월이 무지하게 길었어요. 제가 85년 학생회장에 당선이 된 뒤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세종 열사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그의 죽음을 기려하고 기억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된 사업으로서 추모비를 건립을 했던 겁니다. 이세종 열사를 기리는 추모비 바로 옆에 공사가 한창인 이 건물. 본래 학생회관 자리에 새롭게 들어선 건데요. 시계추를 되돌려 본다면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던 1980년 5월. 이곳은 투쟁의 본거지였습니다.
대규모 투쟁을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을 하자. 그래서 5월 17일 토요일을 맞으면서 좀 집에 가서 재무장을 해가지고 좀 옷도 갈아입고 씻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무장을 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쟁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5월 17일 날은 대부분 이제 밖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 수배자들이죠. 이제 주동자하고 실제로 이제 뭐 특별히 집에 가가지고 정비를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40명 넘게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9시 40분. 전두환 등 12.12 세력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속전속결로 의결합니다. 그와 동시에 유력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는 한편 전국 주요 대학에 계엄군을 투입하죠. 그날 밤 익산 근마에 있던 제7공수여단 병력이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을 점령합니다. 어렴풋이 졸고 있었는데 어떤 느낌인지 모르게 눈이 살짝 떠졌어요. 앞에 총을 하고 대검을 꼽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다른 쪽에는 이제 곤봉을 가지고 와서 그 곤봉으로 이제 때리면서 또 이광철이지, 또 김영근이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니다 그러면 어디 갔어? 하여튼 엄청난 구타. 손을 뒤로 해가지고 포승으로 묶어가지고 5명씩 이렇게 연결해서 굴비 엮는다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묶어서 학생회관에서 2층이었거든요. 내려와가지고 1층에 대기하고 있던 이제 차량에 실었습니다. 짐 실듯 실은 거죠.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했던 그날 학생회관을 지키던 농학과 2학년 이세종은 새벽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한 젊은이의 숭고한 영혼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 이세종 열사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을 해야지 함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기투합해서 같이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는 등사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미는 거. 그 등사기도 밀고 그거 이제 배포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1980년 5월의 전주. 학교 안에서만 학원 자율화를 외치던 대학생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기 시작하죠. 계엄 확대 나흘 전 전북도청 앞에는 무려 6천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집결했습니다. 이 사진 속 어딘가에 민주주의를 사수하려던 이세종 투사가 있었을 겁니다. 왜 투사냐 하면 80년 그 5월 17일 계엄 확대 조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농성장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 현장에서 한가하면서 투쟁했던 이세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세종 열사보다는 투사를 선택을 했고 그 투사비를 여기가 아닌 바로 저 나무 있는데 거기다가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방학이 시작됐을 때 안기부의 물론 종용이었겠죠. 그런데 학교 측에서 그 투사비를 빼돌려 버린 거예요. 전두환 신군부는 이세종을 기리는 작은 비석마저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민주화의 들불, 투사 이세종의 넋을 돌에 새길 수 있었던 겁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다 1980년 5월 18일 새벽 계엄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꽃다운 청춘.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담임선생님들 기록에 의하면 매우 온순하고 착실하고 또 봉사정신도 강하고 그리고 실장 역할을 성실하게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평범한 학생과 평범한 시민들이 지켜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45년 전 사진은 그 주인공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픈 과거가 미래 세대에게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5.18) 최초의 희생자 전북대생 이세종. 그의 희생을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들려줄 답변은 이제 너무도 명확해졌습니다. 이세종 열사가 영웅이어서 우리가 추모비를 세우는 게 아니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헌신했고 그 뜻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웅을 추모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한 청년이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국가폭력에 의해서 무참히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꿈도 많았을 우리 평범한 청년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걸까요? 승민 씨,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네. 우리 많은 분들께서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의 이세종 열사만 보더라도 전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1980년 5월 광주 관련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됐다고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시간적, 공간적인 범위가 확장이 돼서 기쁜 소식인데요. 전북대학교 학생이었던 우리의 이세종 열사가 최초의 희생자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광주 밖 전국의 5.18 진상입니다. 전국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당시 광주 지역만 고립된 채 민주화 운동을 펼친 게 아니라요. 서울, 전주, 또 부산,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에 힘을 보태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뭉클하고 감사함이 느껴지는 순간인데요. 네. 평범한 청년이었던 우리의 이세종 열사가 그토록 소망했던 우리나라의 민주화. 45년이 지난 지금 때론 흔들리긴 하지만 반드시 그 꽃이 피리라 확신해 봅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을 만나볼 텐데요. 요즘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보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정원 조경을 굉장히 신경 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 계곡부터 연못 또 다양한 식물까지 이렇게 아파트 단지만 산책을 해도 충분할 정도로 조경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또 정원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원 중에서도요,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원이 있습니다. 네. 길이가 무려 3.6km에 달하는
정원사는 우리 정부 세종청사의 옥상 정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전주시인데요. 전주시가 정원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도시 곳곳에 녹색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최고의 규모가 또 이어지고 있는 우리 정원산업박람회가 열리는 곳도 전주시고요. 그 현장 속에 우리의 변서영 리포터가 다녀오셨다고요? 안녕하세요. 변서영입니다. 이 정원이라는 말이 집안의 뜰이나 꽃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가꾸고 소통하는 생활 문화 정원으로 그 개념을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전주시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초록의 기운 가득한 2025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저 어디 있게요? 짜잔! 꽃 속에 숨어 있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되시죠? 누가 꽃인지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있는 이곳은요, 싱그러운 풀향기가 가득한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 현장입니다. 올해로 벌써 5번째를 맞이했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머리까지 맑아지는 이 정원의 매력에 푹 빠지실 수가 있고요. 우리의 정원,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내일,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이 전주에서 싱그러운 초록의 기운을 가득 팍팍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지속 가능한 정원 문화, 그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박람회 현장.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또 오고 싶었어요. 아우, 식물과 나무와 꽃이 너무 많으니까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정원과 함께하는 문화를 전합니다. 2025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 우리 삶 속에 더 가까이 초록정원과 함께하는 미래의 모습까지 제시하는 정원산업 박람회가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주 월드컵 경기장 광장에서 진행됐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박람회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정원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네. 관람객들의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네. 우리 그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식물에 대한, 정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영원히 이러한 그 식물 속에서, 정원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봄으로써 시민들이 같이 화합하는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문화가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문화를 위한 노력, 수개월 동안 진행된 작가정원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2월부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작가정원을 박람회 현장에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길, 발길을 단번에 사로잡은 아름다운 정원들, 정원 시선으로 대상을 수상한 시민 작가분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쁜 정원들은 과연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는지 궁금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해들은 옛날에 전주천 그리고 지금의 전주천 그리고 전주천 주위에 있는 중요 문화재나 그리고 도심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마 네. 지금 심상치 않은데 네. 이 길이 전주천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천은 약간 조금 세련되게 나타내기 위해서 데크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네. 오른쪽은 자생화를 심어서 옛날 구도심을 나타냈고 네. 왼쪽은 뭐 콘크리트나 건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세련되게 조금 식물을 좀 심어봤습니다. 보는 순간 멈칫하게 되는 근사함. 정원 속에 담긴 스토리까지 듣고 보니 거니는 순간순간이 더 행복해졌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담장 너머로라는 시민 작가 정원에 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어. 이게 뭔가요? 저희가 비빔밥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여 가운데는 네. 계란 노른자를 표현해보자 했습니다. 저희가 그 비빔밥의 재료들을 갖가지 꽃들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담장은 비빔밥의 그릇을 표현했습니다. 정원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어주고 있는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 정원에 잠시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 여유로움까지 만끽하고 계시죠? 다양한 꽃들을 심어가지고 또 특히 봄이라 색깔도 아름답고 연초록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꽃들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참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조만하니 아담하니 우리 집 그 앞마당처럼 꽃이 너무 가지각색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 정말 힐링되고 막 정말 막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이유 저도 곧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 여기 오니까 이렇게 체험거리가 너무 많은데요. 지금 제 눈에 미니 꽃다발 만들기가 보이거든요. 한번 체험해보러 가볼게요. 그냥 꽃다발이 아닙니다. 바로 정원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미니 꽃다발 만들기 체험이었는데요. 저도 미적 감각을 한껏 끌어올려 화사하게 완성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허브의 향과 맛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허브차 시음회에도 참여해 봤는데요. 맑고 깨끗한 맛과 그 향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머릿속까지 개운해질 것 같아요. 목 넘김도 좋고 목이 확 트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데요. 분위기도 좋고 돌아볼 곳도 많고 아름다운 꽃들이 많아서 더욱 좋구만요. 와 너무 좋아. 이게 무슨 차가 레리골드라고 그래? 메리골드! 메리골드. 우와 너무 훌륭해요. 기분이 베리베리 굿이에요. 베리골드. 우리 젊은 사람들 고마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우리 나이 먹어서 와서 구경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지자체, 소비자와 농가 거래회장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특별한 전문가들도 직접 만나볼 수 있었던 박람회 현장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해보고 싶은 식물이 있다면요. 네, 제가 이제 치유 농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 잉글리시 라벤더는 이 식물이 굉장히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근데 이 향이 우리가 방향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방향제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옷장에 이걸 잘라서 넣어놔도 안 좋은 냄새들이 또 없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또 다른 꽃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여름 같은 경우에 꽃들이 너무 뜨겁고 해서 견딜 수 있는 식물들이 많이 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버들 마편초는 가을 늦게까지 이 꽃이 피어서 저희 정원을 또 아름답게 해주고 있는 식물이에요. 한국인 최초의 뉴욕 식물원 가드너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세이지 킴에게 직접 배워보는 정원 조성 노하우. 화분에서 정원으로 옮겨 심는 과정도 세심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배우시는데요. 네, 곁에 있으니 저도 금세 전문 식집사로 거듭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잘 심었죠? 너무 잘하셨어요. 처음인데 이 정도 하는 거 참 잘하셨어요. 네, 아니 저도 아파트에서 식물을 좀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네. 항상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지 고민인데 좋은 팁 하나 있으면 알려주세요. 식물을 한번 이 잎사귀를 만져보세요. 잎사귀. 얇아요. 그렇죠. 이 잎사귀도 만져보세요.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식물한테 물을 더 자주 줘야 할까요? 이제 고민이 되죠? 요거? 정답이에요. 진짜요? 근데, 네네네네. 자, 여기는 다육식물이에요. 네. 다육식물은 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자주 주면 썩습니다. 과습으로 죽어요. 그래서 물을 좀 더 적게 주는 게 이 다육식물. 그리고 얘네들은 잎이 얇아서 물과 영양분을 많이 머금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을 자주 줘야 하는 식물입니다. 그냥 봤을 때 튼튼하게 보인다, 또 두껍다 잎이 그랬을 경우에는 물을 적게 줘도 되는구나 라고 좀 식물학적으로 접근하시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아주 특별한 장인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우와, 아니 여기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야, 안녕하세요.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원예용품 호미. 전주 미래유산 37로 지정된 광명대장간 장인의 작업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와, 장인의 손길을 거쳐서 또 호미가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네요. 정원을 가꾸려면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 전통 도구가 더 좋죠? 당연하죠. 이 재질 자체가 틀려요. 예전에 이제 중국산에 너무 밀려서 오던 물건을 쓰다 보니까 써보신 분들이 이제는 국산을 찾는 영향이 더 비중이 커졌어요. 왜 그러냐면 써보시면 내 몸이 더 피곤해. 그리고 값은 싼데 사실은 가치를 못 해요.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K 원예용품의 인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긴 포토존인가 봐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네, 특별한 포토존도 마련돼 있었지만 정원박람회 거의 모든 곳이 포토존이 될 만큼 아름다웠는데요. 특별한 체험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그야말로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꽃이 너무 많아서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꽃이 너무 많아서 행복합니다. 누구나 그 큰 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그 꿈을 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한테는 나만의 그 씨앗이 있고 그 씨앗으로 아름다운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말 살기도 힘들고 이런 세상인데 모두 다 나만의 꽃,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살만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가족들과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고 저도 힐링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힐링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정원으로 오세요! 당신의 매일이 아름답고 향기롭도록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제5회 전주 정원산업박람회. 소통과 배움 그리고 나눔으로 하나 된 자리였는데요. 손끝으로 가꾸는 초록정원의 기운이 더 풍성하게 전해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전주의 맛, 우리 비빔밥을 정원으로 표현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전주에 대한 사랑이 아주 팍팍 느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또 그 중간에 보니까 이 달걀 노른자를 정말 빼놓지 않고 표현하는 그 센스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또 특별한 전문가들이 함께 있어서 더 특별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인 최초의 뉴욕 식물원 가드너도 계셨고요. 또 이 쇠를 뜨겁게 달궈서 단단한 호미를 뚝딱 만드시는 또 장인분도 계셨잖아요. 대장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박람회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이 더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주 미래유산 37 광명대장간 2대 사장인 김창기 장인의 모습을 많은 분들이 한참을 지켜보셨는데요. 원예용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K홈이 정말 최고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전주 정원산업박람회 정말 규모부터 놀라웠는데요. 볼거리, 즐길거리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즐기다 왔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을 보니까 나만의 정원을 좀 꾸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요즘은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포켓 정원이라고 해서 작은 공간을 활용해 가든을 만들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 가드닝, 재활용 소재로 정원을 꾸미는 방법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은요, IoT 기술, 그러니까 자동 관리 운영 방식을 통해서 자동으로 물도 주고 또 조명도 조절해주는 이런 똑똑한 정원 관리 방식이 생겼어요. 이걸 스마트 가드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정원을 가꾸는 다양한 방식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 현장에 오시면요, 정원 산업과 또 문화를 한자리에서 알차게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아름다운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서 박람회뿐만 아니라 전주시가 초록 정원사 양성에도 또 힘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정원 관리와 또 조경 교육을 통해서 초록 정원사로 배출된 분들이 345명에 또 달한다고 합니다. 정원이 일상 속에서 더 향기로운 문화로 자리 잡기를 더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서영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여행객 사이에서 뜨고 있는 여행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네. 사진을 찍으면 감성이 폭발하는 여행지거든요. 골목 곳곳에서 역사적인 흔적과 함께 옛 시간을 만날 수 있는 레트로 여행지인데요. 네, 이렇게 뜨거운 인기를 타고 복고를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들이 참 많이 생겼는데요. 그중에 대체 불가능한 레트로 여행지로 자리를 잡은 곳이 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과 또 레트로 감성이 어우러진 도시 전라남도 목포로 떠나보시죠. 우리나라 국도 1호선의 시작점인 목포는 근대 문화유산을 따라 걸으며 특별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도시인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근대 역사거리 목포에서 재미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시계탑 앞에 서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다고 같달까요.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이 타임슬립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서 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하나,
하나, 둘, 셋. 유달산 아래 펼쳐진 근대 역사 문화거리에는 1897년 개항 이후 들어선 일본식 가옥과 또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한때는 일제의 수탈과 탄압을 상징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으로 향해 봤는데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 붉은 벽돌 건물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와, 뭔가 그 바깥 건물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요. 고풍스러운 느낌이 난달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그 외관이 너무 멋있고 고풍스러운 느낌이 와서 제가 이끌려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내부 공간이 굉장히 뭐가 많이 있네요. 아, 네, 여기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은 네. 1926년 건립된 그 호나운의 목포 지점을 리뉴얼한 곳으로서 그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홍보하는 안내 플랫폼이자 뭐 대중음악의 역사 그리고 목포 출신의 가수 및 그 음악인들을 소개하는 전시 체험 공간입니다. 자, 그럼 내부를 한번 둘러볼까요? 관람 동선을 따라 첫 번째 공간부터 살펴봤는데요. 오, 이거 진짜 옛날 그 다방 아니에요? 그쵸? 와, 이 책상이며 소파부터 해가지고 느낌이 진짜 그 모던한 느낌이 나는데요? 옛날 음악들도 있고. 음악다방 콘셉트로 꾸며진 첫 번째 전시존에선 목포의 옛 모습을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AR 기술을 활용한 시간여행입니다. 우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경들이 흑백이에요, 흑백. 우와! 아직 이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요. 그래도 당시 근대 건축물을 직접 마주하니 개항장 목포가 더욱 실감나지 않소. 너무 신기해요. 우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목포는 분명 잦은 노력의 흐름 속에서 개항되었다. 아시겠소? 와, 엄청나게 몰입되는데요? 저 지금 이거 쓰니까 한 125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역사 속 인물이 저한테 그 근대 건물과 역사를 소개해줬어요. 우와, 진짜 실감난다. 이곳을 지나 안쪽으로 이동하면 또 다른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레트로 뮤직 카페? 와, 책안기도 있고. 어머. 이거 그거 아니에요? LP판 아니에요? 어머, 여기는 커튼부터 벽지며 소품 하나하나가 다 진짜 근대 시절인데요? LP가 흘러나오고 가베 한 잔이 나올 것만 같은 공간감에 마치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까지 들더라고요. 또 여기 저를 위한 무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저의 노래를 감상하기 오신 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또 목포에 왔으니까 목포의 노래 하나 불러줘야죠. 여러분 모두 박수 주세요.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자가 잔짠 약간 옛날 노래는 그 뭔가 박자가 특유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루브라고 해야 될까요? 자가 잔짠 자가 잔짠 뭔가 정년이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누구나 한 번쯤 흥얼거렸을 유행가와 부모님 세대의 추억 속 노래를 옛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이곳에서는 당시의 문화를 색다른 방식으로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한쪽에 마련된 레트로 의상실에서는 개화기 시대의 멋을 디지털 기술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의상을 선택해서 입혀주면 되는데요.
제가 언제 또 개화기 의상을 입어보겠어요. 여기서는 마음에 드는 의상을 다 입어볼 수 있는데요. 그때 느낌 뿜뿜하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층에선 대중음악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이난영, 김시스터즈, 남진 등 한국 음악사에 큰 영향을 준 목포 출신의 가수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니 이게 1930년대에서 70년대 노래들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명곡으로 워낙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님과 함께도 있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딴따라따라따따. 근대 유산 위에 오래된 선율이 흐르는 곳, 여러분도 이곳에 꼭 한번 들러보세요. 이어서 다음으로 찾은 곳은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중화요리 전문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사실 오세요. 여기가 굉장히 맛집이라고 제가 듣고 왔는데 목포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가 이곳에 있다고 하던데요? 그 중간이라고. 네.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이 100이면 100 다 시킨다는 전설의 메뉴 중간. 무한 면치기를 부르는 목포식 짜장면인데요. 일반 면보다 얇은 게 특징입니다. 또 소스도 독특한데요. 고기와 채소를 아주 잘게 다져서 춘장과 함께 센 불로 볶아낸 겁니다.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여기 식당이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고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예요? 저기 이제 이 개업한 지가 1947년. 그때 이제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한 거예요. 근데 제가 3대째고, 그러니까 오래됐죠, 가게는. 70여 년 전 중간을 개발했다는 이곳.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소스를 만들고 면을 뽑는데요. 서로 섞지 않고 간짜장처럼 비벼 먹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 집에서 꼭 먹어봐야 할 메뉴가 있는데요. 신선한 해물과 얇은 면을 품은 삼선 짬뽕입니다. 그럼 이제 음식들을 즐겨볼까요? 우와. 넣고. 신기하다. 중가는 면이 좀 특이하다 했잖아요. 면이 그 칼국수 면처럼 생겼는데 또 칼국수 면보다는 훨씬 얇고. 우와. 일반 제가 먹던 짜장면보다 훨씬 더 깊으면서도 되게 담백해요. 이게 면이 얇아서 그런가? 고기가 잘게 썰어져 있잖아요. 잘게 다져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면을 뜰 때 그 사이사이에 고기가 콕콕콕콕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얇게 있는 면과의 식감이 너무 좋아요. 고기도 씹히고. 이 중간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메뉴잖아요. 근데 원래는 중간이 코스 요리가 나온 다음에 좀 가볍게 간식처럼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뉴래요. 그래서 뭔가 그 기존의 짜장면을 먹었을 때 그 면 자체에서 오는 좀 더부룩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면이 얇아서 그런지 진짜 가볍게 술술 넘어간달까요? 짜장을 먹었으니 또 짬뽕이 따라오는 게 원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와, 짬뽕면은 국물에 살짝 적셔서 진짜 확실히 해물 종류가 다양하게 푸짐하게 들어가니까 시원 칼칼하면서도 그 기분 좋은 매콤한 맛이 이게 또 짜장면과는 다른 매력이 있죠. 달달한 짜장면과 얼큰한 짬뽕을 번갈아 먹으니 단짠 궁합이 최고였는데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온다면 꼭 탕수육까지 시켜서 즐겨보세요. 예쁘다. 와, 목포는 진짜 거리가 다 드라마나 영화 촬영 세트장 같아요. 오, 우와. 헉,
흑백 사진인데요, 여기는? 다채로운 색 없이도 사진에서 빛이 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많은 연예인분들 네. 여기 사진관에 다녀가셨네요. 네. 저 앞에서 보니까 흑백 사진이 너무 근사해서 저도 감사합니다. 모르게 들어왔는데 저도 오늘 한 컷 남길 수 있을까요? 네, 충분하십니다. 여기는 어떻게 근데 이렇게 흑백 사진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 여기 동네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 옛날 사진을 한번 남겨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취지하에 저희가 사진관을 열게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보정할 수 있는 시대에 이 아날로그 감성이 깃든 흑백 사진은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는데요. 근데 사장님 이게 네. 컬러 사진과는 다르게 흑백이잖아요. 온도가. 맞아요. 네. 잘 나오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그냥 옷 같은 거는 좀 밝은 톤을 입으시면 조금 더 밝게 나오니까 조금 더 화사하게 나오는 경우 있고요. 그래도 최대한 그냥 흑백 사진은 자연스러운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편안하게. 몸 한번 살짝만 옆쪽으로 한번 들어올게요. 손 편하게 무릎에 한번. 좋습니다. 좋아요. 최대한 나답게.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귀엽게 치아. 고생하셨습니다. 어머, 아직 끝난 거죠? 순식간에 끝났죠. 10분 남짓의 사진 촬영이 끝나면 포토그래퍼가 먼저 A컷들을 선별해서 인화할 사진을 고를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장수가 많다 보니까 선택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때요? 다 느낌 있지 않나요? 사장님, 사진이 네. 너무 다 잘 나와서 뭘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찍을 때보다 네. 고르는 걸 더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요. 찍는 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맞아요. 지나갔는데 네. 고르는 건 너무 다 잘 나와서 고민이 맞아요. 돼요. 진짜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행복해하고 만족감이 높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어드리면서 행복해하시는 모습 보면 저 또한 거기서 너무도 행복함을 많이 얻습니다. 다음엔 제가 가족들끼리 와서 목포 둘러보고 맞아요. 추억 한 장 남기면 진짜 평생 추억거리가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레트로 감성으로 색다른 하루를 채울 수 있는 곳, 여러분도 이번 주말엔 목포에서 특별한 추억 쌓아보시면 어떨까요? 즐거운 생활백서 오늘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해당 지역의 특산물이나 관광지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텐데요. 전북특별자치도가 기부 실적뿐만 아니라 제도의 내실까지 갖춘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14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기부자를 유치하고 또 다양한 기금 사업과 또 답례품을 개발한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각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또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군, 고창 좋은 고창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군정홍보팀의 김병진 주무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창군청에서 군정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병진 주무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훈남이신 우리 주무관님이 나오시니까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엄청 밝은데요. 고창 좋네. 고창 좋습니다. 고창 좋죠. 고창 좋습니다. 그런데 나오시자마자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고창군의 군조가 새롭게 선정됐다면서요? 네, 기존 고창군 군조는 비둘기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환경부가 사람이나 비행기,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준다며 비둘기를 유해 조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제 고창군에서도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군조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때마침 고창 갯벌이 지난 2021년에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고창 갯벌을 찾은 수많은 철새 중에 가장 상징적인 뿔제비 갈매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머리 위 왕관 모양 장식과 나를 때 제비처럼 달라지는 꼬리 날개가 특징입니다. 특히 5, 6월 고창 90호 해안가 일원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고창 해안가에서 보시면 반갑게 아는 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창군은 9월에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 마스코트로도 뿔제비 갈매기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또 지금이 뿔제비 갈매기를 볼 수 있는 시기니까요. 늦지 않게 90호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또 요즘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바로 고창군이라고 하더라고요.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모범 사례로 선정이 될 만큼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요.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작년에 6억 9천여만 원 정도를 모금했는데 시행 첫 해에 비해 7.7%나 늘었습니다. 네.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 금액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에서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그 때문에 작년에 고창군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신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자님들이 모두 724분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기부자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고창군의 발전을 바라는 분들이 많다는 뜻일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고창 군민인 제가 봐도 정말 탐나는 답례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기 답례품에는 퇴근을 부르는 쌀, 식어도 맛있는 쌀이라는 별명이 붙은 고창 쌀이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고창군 관내의 상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창사랑 상품권이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뭘까요? 3위 혹시 장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위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 고창 장어가 꼽혔습니다. 고창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만큼 품질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5월 한 달 동안 고창군에 기부하면 추첨을 통해서 25분을 선정해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 선정해주는 이벤트도 열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부금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먼저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고창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고창 동학농협명 기념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네. 기념관 자리는 예전에는 카페 등으로 쓰였던 자리였는데요. 그 공간을 매입하고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고창 동학농민혁명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기부금이 고향의 역사와 정신을 지켜내는데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정기부 사업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야구부의 배트와 글러브들을 교체해주는 그런 소중한 사업들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를 모금해서 거기에 야구부의 배트와 글러브들을 교체해주는 기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요. 네. 현재는 지역의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게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고창 청소년 앞날 창창 지원 사업도 성공적으로 모금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에 활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잖아요. 고창군에서도 아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렇게 고창 군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고창군 장학재단이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 신청자를 이달 말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 낸 수업료와 등록금 등 연간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고창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작년 이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의 신청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고창군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이미 한낮 더위가 시작이 됐죠. 또 여름이 시작되면 여기저기에서 여름 축제들이 많이 펼쳐질 텐데요. 우리 고창군에도 여름 축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낮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이제 여름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을 시청자분들도 실감하실 겁니다. 지금 고창에는 여름을 신나게 보낼 다양한 축제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고창 갯벌축제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고창 심원면 만돌 갯벌체험 학습장에서 열립니다. 네. 갯벌에 조심조심 들어가서 구멍이 숭숭 뚫린 곳에 맛소금을 조금 뿌려주면 조개가 쏙 하고 올라옵니다. 그 조개들을 잡아서 깨끗이 씻고 라면에 넣어 먹으면 정말 천국의 맛이 따로 없습니다. 네. 또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수박과 복분자로 만든 달콤 시원한 수박 화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코너가 마련돼 있고
또 수박 빨리 먹기 대회와 DJ와 함께하는 다양한 재밌는 물총 축제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창 수박 농가의 수건이었던 고창 수박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된 수박이 공식 출시가 됩니다. 정말 오리지널 고창 수박을 맛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니까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고 고창 수박과 함께 즐겁고 시원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이 고창을 생각하니까 시원함이 느껴지는데 혹시 축제 외에 우리 고창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고창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보물 7가지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그런 행복한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고창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단연 고창읍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고창읍성 서문 쪽에 한옥으로 된 전통예술체험마을이라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인 전통 자수나 윤도 등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조선 후기 판소리를 집대성하신 독리 신재호 선생의 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선 신재호 고택으로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이 10월까지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이 실제 소리꾼과 함께 판소리 대목을 배우면서 무대에서 직접 실력을 발휘하는 흔치 않은 기회니까 이곳 역시 꼭 많은 참여와 홍보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개를 해주셔도 아직 오늘 전하지 못한 고창군 소식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좀 따끈따끈한 군정 소식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누리집 군정 소식 코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또 고창군은 블로그나 페이스북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창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AI 아나운서를 도입을 해서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고창 뉴스가 매월 2차례씩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목소리와 표정, 제스처 등으로 고창군의 정책과 행사 등을 정말 색다르게 전달하는 AI 아나운서인데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로 이 아나운서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문의하는 전화가 왔을 정도로 정말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찐 아나운서의 모습이 그대로여서 주민들의 몰입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생활백서 시청자분들도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고창 소식 꼭 한번 들어주시고 친구 추가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친구 추가를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가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SNS를 통해서, 그다음에 너튜브를 통해서 마음껏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김병진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생활백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